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요즘 이분을 진격의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각종 시국사건 재판에서 괄목할 승전부를 울리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억하시죠? 그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자신을 불법 연행한 혐의로 경찰을 유죄 판결로까지 이끌게 했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을 오늘 초대석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난주에 판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최창식 중구청장이 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불법 집회 시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 설치하고 또 경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에 둘러싼 채 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대한문을 가보면, 네. 이제 대한문 그 담 바로 옆 인도에 그 화단이 조성이 돼 있고, 예. 그 화단 주변에 그 경찰 병력이 24시간 계속 서서 지금 뭐 경호를 하고 있는 이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이제 대한문 그 화단 바로 앞쪽에를 경찰들이 사실상 그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처럼 운영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쌍용차 범대위라든가 다른 여러 단체에서 그 화단 앞쪽 공간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다 집회 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다시 그 화단 앞 공간에 그 인도에다가 이제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 화단 앞쪽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문 앞 넓은 공간 매표소 쪽 앞쪽으로 이동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정해준 그 장소에서 이제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이제 일부 금지 통고를 한 것이죠. 신고한 장소에서는 못하도록 하면서 본인들이 임의의 장소를 따로 정해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경찰이 집회 장소를 자신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준 셈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판단을 했는데 하나는 그 화단을 조성하고 이것을 그 주변을 이제 24시간 경찰이 둘러서서 거기에 시키고 있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 시위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금 경찰이 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그 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경찰이 그 화단 앞쪽 공간을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두 가지 취지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끌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걸로 봐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집회 신고를 내도 결국은 금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님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최초의 경위라든지 그런 측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집회 목적을 집회 신고에서다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그리고 경찰권의 남용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이러한 집회 자유가 역시 화단 앞 공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라는 목적으로 실제로 집회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경찰이 임의적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이 어떤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곳에 집회가 금지된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실제로 근거가 없는 형태로 지금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시민들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집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라든가 또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일정 부분 해외 공간이라 외국 이제 대사관의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장소는 있긴 하지만 중요 국가기관들 위주로 해서 그렇죠. 공공기관이죠. 그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대한문 앞에서 경찰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는 집회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집회 신고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통고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회 신고를 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집회 자유에 대한 이런 부당한 침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계를 확인하시고자 처음부터 소송까지도 예정하시고 집회 신고를 내셨던 거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재판의 판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죠. 왜냐하면 적어도 법률 전문가 단체에서 경찰이 지금 경찰권을 남용해서 헌법의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 단체가 실제로 거기 집회 신고를 내고 그동안 해왔던 경찰권 남용 또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할 것을 기대했었죠.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 물론 이게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 현재 저는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경찰의 이러한 사고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법률가 단체가 명확하게 법률상 근거가 없이 지금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경찰의 자성적 판단에 자성적 고려를 유도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부득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군요. 이보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7월 25일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 집회하시다가 폴리스 라인에 서 있는 경찰관하고 대치 상황이었죠. 그때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라는 혐의를 들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되셨죠? 그 당시 현장에서, 그죠?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기각되긴 했지만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 현장에는 바로 진행하시는 이 변호사님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바로 이때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집회의 자유, 집회 공간을 임의적으로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집회 금지를 잘못 위법하다라는 본안 판결 이전에 네. 이미 그 7월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요 앞서서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효력 정지 신청을 했죠. 예. 그때 경찰의 금지 처분에 대한 예.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 집회 제한 통보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그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 그러니까 집회를 하게 해주라 하는 결정인 그렇죠. 거죠. 예. 예. 달리 얘기하면 집회 신고한 대로 집회를 하도록 보장하라.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또다시 그 집회 장소 안에 파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질서 유지선이라는 걸 치고 들어와서 경찰을 집회 장소 안에다가 다시 상주를 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집회를 방해한 셈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집회 공간 안에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친다는 이유로 다시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또다시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집회 주최자로서 그 태그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나가달라. 그런데 태그하지 않았고, 예, 집회 장소에서 나가달라, 태그해 주라. 이건 이제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마치 그것이 화단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집행정지 결정과 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제 집회를 보장하라. 이렇게 이제 긴급 구제 결정을 또 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회 장소 안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당방위 행사로서 실제로 이제 밀어내라고 했고 제가 직접 이제 경찰 병력을 밀어내는데 이것을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또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던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시위자분들도 상처를 입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관이 다쳤다는 명목을 들어서 상해 혐의까지 추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밀어내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제 당시에 그 집회 장소에서 실제로 이제 체포라든가 이런 이제 질서유지 설치를 지휘하던 이제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 과장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집회 장소에 와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과정이 또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로 같이 가자. 검찰로 가서 조사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체포한 것처럼 오히려 이제 왜곡해서 언론에 그 스스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쳤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상해죄로 고소고발했는데 문제를 삼았죠. 근데 오히려 다친 것은 당시에 경찰에게 밀려서 그 집회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던 것이죠. 네. 그 결국 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정적으로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방해 부분을 잠정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고 또 그 치상이라고 하는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에 보면 지금 이제 경찰이 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그 제가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라는 이유를 해서 물론 이제 구속 그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얘기를 썼지만 또 그 한 이유에 보면 그 지금 이제 저한테 경찰이 어떤 준 그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한다. 예,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이 사건은 계류 중이신 거죠? 종결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다투셔야 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판결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집회를 하려고 자기가 계획한 집회에서 장소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판결 내용에서 담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재판 결과가 다른 사건 또는 다른 사례에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네, 파장, 그렇죠. 긍정적인 판결에도 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집회 자유에는 뭐 집회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네. 라는 이 판시 내용은 이번 판결이 최초는 아니긴 하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 서울시청 광장을 뭐 버스로 완전히 둘러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네네. 이제 집회를 어느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뭐 다른 쪽에서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 집회의 자유란 집회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헌재 결정으로 이미 나온 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헌재 결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네. 이렇게 이제 집회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네. 그에 따라서 집회를 할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네. 것을 명시적으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은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이번이 아마 가장 구체적인 그 예. 판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그동안 이제 보면 경찰이 자기들이 불편한 장소 대신에 그 옆이라든가 뭐 건너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원래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사실상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던 그동안의 경찰의 이걸 관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그 자의적인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원칙적인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걸 수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이 있어왔던 그 공권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해서 쐐기를 박아주는 판결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한문합 집회 시위 방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성영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월 4일부터 그 중구청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이후부터지요. 농성 등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졸한 행태를 일삼았었죠. 잠자는 노동자를 일부러 깨운다든지 집요한 괴롭힘, 모욕감 주기로 지탄이 높았었는데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연관지어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괴를 같이 해서 이런 최성영 경비과장의 위법한 공권력 남용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일침을 가했다고 같은 취지로 봐도 좋을지요. 그런 부분에서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구청장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또 경찰관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화단을 둘러선 채 서 있음에 따라서 그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적인 집회 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라고 이걸 딱 지적을 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 집회는 그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 집회 시위마저 제한 금지되고 있는 이 사건 화단 앞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알리려는 것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그 대한문 앞 화단 앞에서의 집회 공간이라든가 그게 왜 설치됐고 그것이 어떻게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구 같지만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던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준비물로 이제 우리가 그 집회 용품을 신고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탁자라든가 돗자리라든가 또는 간이 플라스틱 탁자라든가 또 간이 플라스틱 의자 이것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것을 그 마치 불법 적치물처럼 이제 그 처리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접수증에 보면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그러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통보를 또 같이 보냈어요. 근데 법원은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 점령 허가 대상도 아니고 또 이것은 그 집회 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물건이기 때문에 도로에 그냥 내버려 두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의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것도 위법하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 최성령 경비과장은 뭐 탁자나 의자나 돗자리나 이런 것들이 마치 불법적인 덕치물인 것처럼 해서 그 반입하는 것도 막고 심지어 빼앗아가고 이런 만행들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농성을 위해서 현장에 필요했던 물건들은 이미 신고를 다 했었던 상황이었네요. 원래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회에 수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원래 그 집회 신고를 할 때 집회 물품을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당연히 수반되는 물건은 그게 뭐 폭력이나 그 어떤 이런 이제 도구가 아닌 이상에는 뭐 흉기가 된다든지 무기가 아닌 이상은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 게다가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성령 경비과장이 그런 부분들의 반입을 막거나 침탈해 가거나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실제 집회를 방해를 계속 해왔던 것이죠.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전에 시청 앞 광장을 모두 봉쇄를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봉쇄한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서울광장이나 서울역광장,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 시위를 보면은요. 경찰 버스가 일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라는 게 대국민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의 전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와 이런 차단되는 듯한 차벽 설치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떠신가요? 심각하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 거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집회 시위 자유에서 가장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거든요.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에게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된 핵심적인 그 목표죠. 그런데 경찰들이 지금 보면 그 대로변을 다 경찰 버스로 다 막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그 주변을 지나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찰 버스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그 집회의 자유, 즉 표현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경찰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집회 자유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원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경찰이나 공권력 집행기관에서는 그 판결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여전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고 앞으로도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 살포로 인해서 시민단체 참가자들, 집회 참가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건 네. 역시도 인권 침해적인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까? 원래 경찰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라고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1조에. 근데 이제 이 도심에서 실제로 이 겨울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물대포를 살포할 정도가 되려면 단순히 교통의 불편이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예. 실제로 지금 아주 긴급한 이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또는 중대한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이게 이제 지금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이러한 물대포나 이 겨울에 사실 물대포를 살포하는 것은 예. 사실상 그 집회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겨울에 물대포를 그냥 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쏜다는 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적어도 그 집회가 다소 어떤 이제 집회 신고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민들의 안전을 그러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원래 경찰관 안전규칙과 이런 데를 보면 예. 집회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배려해야 된다는 게 경찰의 예. 의무입니다. 예. 이런 의무를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금요일 있었던 판결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집회 자유에 있어서 너무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신 변호사님이셔서, 요수아이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공권력의 국민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권영국 변호사님, 연관된 다른 현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차 집회에서 또 평택에선가요? 변호사님을 불법 연행한 혐의로 경찰관을 고소고발하셨고 결국은 경찰관이 1심, 항소심 통틀어서 집행유예, 자격정 지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 6월 26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죠. 예. 제가 이제 거기 기자회견 때문에 정문 앞을 갔었는데, 도착하니까 다른 이제 기자회견 참여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예. 한 6명 정도의 조합원이 공장 안에서 나와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 30-40분 정도 둘러싸서 이걸 고착관이라고 하는데 예. 경찰들이 임의적으로 둘러싸서 미란다 원칙도 보지 않고 이동 제한 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아무런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30-40분 동안 그냥 인도에서 감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란다 원칙 고지했느냐, 그다음에 체포 이유가 뭐냐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30-40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제 그때서야 태구부릉죄 현행범 체포한다라고 고지를 하고 조합원들을 연행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인 접견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인 접견권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묵살하고 저를 밀어내고 연행을 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행하는 차량 앞에 가서 다시 이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라고 했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저를 체포했고, 그래서 변호사로서 조력을 행사하시는 변호사님을 결국 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로 체포를 했던 거군요. 네네. 예. 그랬던 부분이 저도 이제 재판을 받았고, 또 저도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함께 이제 고소를 했는데, 법원의 재정 신청으로 제가 고소 사건을 공소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중대장 저를 체포하도록 지시한 중대장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예.
결국은 변호사님이 고소하신 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다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유죄 판결 그리고 변호사님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결과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신 고초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변호사님은 말씀 듣기로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와 구속 겪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마 노동 현장에는 웬만한 현안에는 빠지지 않는 변호사님이시지 않은가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 있는 현장에서 든든한 변호사로서 든든한 인권 지킴이로서의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